이 부모님께서 저한테 항마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 6월 달에 책을 주셨습니다. 6월 달에 책을 주셨는데 뭔 놈의 책을 뭔 놈이 아니라 뭔 책을 벌써 주신대요. 이따 9월 달에나 주시지. 그랬더니 6월 달에 준 것도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안 하다가 잊어버리고 놓고 있다가 9월 달에 처음으로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읽어보다가 잊어버리면 있다가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이 책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벼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교도님들도 계시는데 얻어가는 것이 있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항마위가 우리 이제 교단에서 얘기하는 교도는 교단의 꿈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하면 항마위에 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항마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원불교 말고 항마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말 사전을 놓고 찾아봤더니 악마한테 항복을 받는 것이 항마랍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 말하자면 그것이 항마인데, 그 다음에 항마상이 있어요. 항마상은 얼굴이 악마를 항복시키는 상, 그런 얼굴이 있대요. 자비로운 것이고, 또 항마인이 있는데 악마를 항복시키는 인상, 얼굴이래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절에 가보면 부처님 얼굴 웃지도 않고 참 자비로운 얼굴, 그것이 항마인상. 그런데요, 불교에서는 그 항마라는 뜻을 이렇게 세 가지로 풀이를 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원불교에서는 항마위라고 그러는데 법강 항마위를 줄여서 사용하는 말,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항마위는 법과 마군이 치열한 싸움 끝에 이기는 것이, 싸움 끝에 법의 힘이 강하여 삼독심의 뿌리로 이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항마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그 세 가지를 이겨낸 사람들을 항마위라고 그러는데, 상마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급이 있는데, 우리 보통 30계문이 있어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과 3위,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애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일반 교도는 법강항마위까지는 갈 수가 있고 출가위도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법강항마위에 머물러서 공부를 마치는 그런 거에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법강항마위는 예비 법강항마위와 정식 법강항마위가 있는데, 더워서 열이 나는 게 좀 옷을 좀 벗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예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교당에 내년 2년 후에가 법사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비 법강 항마위, 이제 지금 우리 법복을 입은 법납을 걸치시는 분들은 정식 법강 항마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성적으로 이제 그 성적 순으로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원성적 몇 등 그렇게까지 이제 열반하면, 우리 교무님들 열반하시면
그렇게 불러주고 사업 성적도 정 1등 뭐 2등 그렇게 5등급까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까지 이거 제가 공부한 것이고 이 책에 있는 그 이제 것을 발췌를 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마이가 되려면 인간의 꿈이 항마이다. 그래서 이제 항마의 자격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가 발췌한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사타라는 6년간의 모진 고생 끝에 항마하여 깨달음이라는 꿈을 이룹니다. 이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50년의 세월을 보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불교를 창간하신 소태산 대종사님도 꿈을 이루기 위해 7세부터 26세까지 약 19년의 세월을 가진 고행을 다 겪으시면서 낙원 세상을 이루기 위해 28년간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인류 4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봤던 공자님은 몇 년간을 공자님은 조문 도덕사거이라는 말을 2인편에 남겼으며 아침에 도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으로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김남천 선지님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기 2년 전인 원기 26년 6월 26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남천 선지님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하여 간신히 소태산 대종사님이 거처하시는 조실 앞에서 소태산 대종사를 뵙겠다고 청했습니다. 시자했던 안희정 교무가 소태산 대종사께 아뢰었습니다. 대종사님, 김남천 선생이 대종사님 뵙기를 청하오니 소태산 대종사님은 밖으로 나와 김남천 선지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한 것인데 어찌 이렇게 왔는가? 김남천 선지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아온 지 무금 20여 년 세월이었는데 아직 견성인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떠나리 생각하니 이상의 대종사님으로부터 견성인가를 받고자 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묻는 말에 답해보거라. 암법규일을 일러라. 김남천 선지님 답했습니다. 청정법신불 아닙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은 들으시고 더 붙지 않으시며 알았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하오면 인가하여 주시는 것이옵니까? 알았으니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고 하신 지 이틀 만에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의 꽃 항마위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항마위 또한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이제 막 성자가 된 사람으로 농익은 성자는 아닙니다. 농익지 않은 성자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따릅니다. 항마위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서고 교당에 있으면 교당이 바로 서고 교단과 세상에 항마위가 많으면 교단과 세상에 도덕이 생생약동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활짝 핀 꽃이 가득한 화단에 많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 깨달음을 이룬 항마위가 있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마위에 대한 의의는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이렇게 마군을 이기는 사람을
항마한 사람이라 하고 항마한 사람은 성자 성인이라 합니다. 법강항마유는 원수각의 깨달음을 이룬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었던 의미로 초성이로 모십니다. 그래서 교단은 보통급, 특신급이 법마상정급으로 승급했을 때 승급식을 거행하지 않지만 법강항마에 승급했을 때는 거룩한 의식을 거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희연 규모가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재미는 붙었지만 마군의 이기는 횟수보다는 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때 대산종보께서 김희연 교무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항마이다.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야, 채우라고 유상으로 준 것이니 잘해보아라. 대산종보사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짐승을 키워봤느냐? 문열이가 잘났다 못났더냐? 이번에 항마한 사람들은 다 문열이다. 조금 못나고 시원찮아도 문열이가 있어야 뒤에 잘난 사람이 나온다. 뒤에 더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의상으로 문열이들을 많이 승급시켰다. 이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마 상정급 항마에 오르더라도 그 다 잘해서 주는 건 아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 원기 50년 9월 법의 향상에 대해 유시하시기를 새로운 종교와 도덕의 갈망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 우리 교단사에 영원히 빛날 반백주년 성업을 앞두고 이 기간을 거둔다는 기간으로 법의 성석이 더욱 굳어지는 기간으로 스승님께 보온하는 기간으로 바른 공부길을 잡고 적공하는 기간으로 불보살의 대법보에 올려놓은 기간으로 정하고 대화상 대도덕의 기초 동량이 세워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이제 그 다음에 법마의 항마의 자격은 이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간단하게 이제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마의는 원리를 알고 자격은 성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여기까지 있는데 네, 그래요. 제가 공부한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해도 이제 나름대로 조금 해봤는데 제가 약간 한 5분 동안만 말씀을 좀 제가 이제 7월 달에 몸이 좀 아파서 가지고 그 느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그 여름에 이제 그 하도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수영장을 좀 다니게 됐는데 3월 달 수영장에 다니면서부터 기침을 자주 하더라고요. 감기가 자주 들어. 기침이 아니라 감기가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6월 달까지 이제 그 4개월 동안을 다녔는데 수영장 갈 때마다 그 물이 견디면 좀 따뜻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썬득썬득 춥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기침이 이제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약국에 관천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감기약만 지어 먹고 주사 맞고 또 좀 힘이 없고 그러면 닌거 맞고 닌거를 한 5차례 맞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 7월 달 되면서 이제 자꾸 심해져서 이제 이거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 작년에도 5월 달에 감기가 기침을 한 달 동안 해서 5월 달에 이제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찍어봤더니 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뭔 폐 이상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박정주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낮에 1시에 가가지고 1시 반 넘어서 독경이 끝났는데 에라 여기 온 길에 의료원 가서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랬더니 찍고 나서 이제 돌아서 나오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불러요. 와보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상하네요. 한번 큰 병원에 가서 그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가슴 여기하고 야가로 이렇게 새카만이 뭐가 보여요. 내가 봐도 보여. 참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나 어쨌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예수병원에다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전화로 예약을 했더니 한 달 후에 잡아주는 거예요. 7월 그때가 7월 16일 날인가 5일 날인가 그러는데 8월 16일 날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뭐 그럴 수가 없고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서 예약을 했더니 내일이라도 오려면 오는데 이제 급하면 오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의료원에서 써준 소견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냈더니 24일 날로 이제 7월 24일 날 예약이 그날 오라고 11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갈 생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괜찮겠지. 그 정밀검사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서 듣고 오더니 전주 어느 병원에 가면 폐렴도 잘 낫고 감기를 잘 낫는 병원이 있대. 거기 한번 가보게. 그리고 이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소리를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안 간다고 했더니 기한이 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토요일 날인데 비가 악수로 오는데 8시 반에 8시에 나서 갖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바로 왜 왔냐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 기침을 해서 왔다고 했더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찍고 나서 바로 나오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폐암이 3기를 넘어서 말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해버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 주저앉아버리고.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것도 잘 먹고 뭐 보신탕도 먹고 뭐 장어도 먹고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잘 먹으라고 곧 죽으러 가는 것한테 죽는 사람들한테 말하듯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병원도 24일 날 예약이 돼 있고 여기 나온 길에 방사선과 가서 엑스레이, CT도 찍고 MRI도 한번 찍어보랍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없대. 예수병원도 갈 것도 없다. 거기도 뭐 CT도 찍을 것도 없다. 빨리 1시간도 머뭇거리지 말고 서울로 갈 수 있으면 서울로 가라고. 서울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찔하니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는 건 죽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집안에 어지러워진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제. 소도 있지 집안에 뭐 청소할 것도 많은데 그냥 너주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리를 할까 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 갔거든요. 아산병원에 가면 좋은데 아산병원에 요새 의사 대란이 나서 못 가니까 다른 그래서 삼성병원 어쩌냐고 했더니 삼성병원은 가지 말래. 또 왜 못 가냐고 가지 말라고 하면 거기는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럼 어디 갖고 자면 서울대병원이나 어디 병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가려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을 30일 날 예약을 해줘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병원 가서 이제 그 엑스병원 가도 엑스레이만 찍고 와봐. 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입원을 하라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검사해보자고. 이제 예수병원 그 2시까지 입원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예수병원에.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 예약을 해놓고 그 와중에 이제 30일 날 예약을 해놓은 서울대 병원을 딸이 전화해서 어떻게 25일로 땡겼나 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병원 그 과장님한테 아버지 혹시 폐암이에요? 대답을 안 하면서 아무튼 입원 치료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검사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입원 이제 수속하고 이제 서울로 가자고 이제 딸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그럼 이제 그날 바로 아들이 차를 태우고 이제 분당 서울로 딸네 집이 분당인데 그리 가도 되는데 아들네 집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갑시다 그래요. 그때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34평짜리를 받았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한 5, 6년 됐는데 가보지 내 생각이 저기 집 가서 한 번도 하루 종일도 안 자고 아들이 걸린 게 아버지 저기 집 가서 자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서 병원에 가려고 그런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람은 뒤에서 훌쩍훌쩍 울어서 잤지. 저는 그런 생각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한심하지. 또 아들은 또 아들대로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자고 밥을 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9시 40분에 이제 그 9시에 도착해서 40분에 의사 진료를 하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CD를 이렇게 구워준 게 있어요. 그래서 줬더니 그거 보고 폐렴인데 여기까지 보냈다고 시골 의사들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전주 와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폐암은 걸려도 2, 3개월 지나도 안 죽는데 폐렴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전주 가서 웬만한 병원은 치료를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주 와서 CT 찍어보니까 정확히 폐렴이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2주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나섰는데 지금도 약은 먹고 있습니다. 약은 먹고 폐렴에 대한 관련된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이 나서 그래서 그 3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항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죽으면 쫙 죽으려고 생각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이런 그 병을 얻고 보니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살았으면 좀 이따 데려갈 것이고 잘못 살았으면 금방 데려갈 것이고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의욕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이제 항마일 텐데 아직 항마위가 아직 못 돼서 지금 그런 그 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7월 달부터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또 이제 8월 한 달을 또 뜨거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힘이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힘이 없어가지고 밖에 걸어다닐 겨우 소화비나 주고 걸어다닐 힘이 없으니 8월 달 한 달 실내에서 살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몸이 그전보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또 그 아픈 바람에 30개문 중에 하나 뛰기 어려운 것 하나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문 뛰기 뭐냐면 확실히 말씀드리면 국차를 끊어버렸어요. 국차.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관광차를 타고 하루 종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그 캄캄할 때 왔는데 관광차를 타고 갔다 하루 종일 갔다 오니까 국차를 안 먹어요. 지루해서 어저께 못 살겠어요. 하루가 그렇게 길더라고요. 하루가 긴데 참 힘들게 이 글을 끊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금단 현상 오는 것처럼 아까 힘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을 국차를 안 먹으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걸어다닐 힘도 없더라. 이제 그런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 저도 항마로 가는 길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겠습니다.